이번 시간에는 13차시 경사면에서의 물체 운동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사면에서의 물체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사면에 마찰이 있는 경우랑 마찰이 없는 경사면을 이제 나눌 건데요. 먼저 쉬운 게 뭐겠어요? 마찰이 없는 경사면에 놓인 물체의 운동을 구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경사각이 세타가 30도인 길이가 그리고 이 5m인 마찰이 없는 빗면 가장 높은 곳에서 질량 m1인 물체를 가만히 놓았다고 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요. 상자가 바닥까지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 이런 문제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좌표축을 이렇게, 여기를 x축이라고 보고요, 여기를 y축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여기가 x축이고요, 여기가 y축이라고 놨을 때 중력은 어느 방향입니까? 당연히 이쪽 방향이겠죠. 이쪽이 중력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각이 세타일 거예요. 그러면 얘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보면 이쪽 방향으로 요 중력을 나누면 mg 코사인 세타, x축 방향으로 mg 크기가 사인 세타가 작용할 것이고, 그리고 수직항력이 또 하나 작용하겠죠. 수직항력 n이 이렇게 작용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방정식을 세우게 되면 x축 방향과 y축 방향으로 가속 운동을 해야 될 거야. 그러면 먼저 mg 사인 세타니까 어느 축 방향? x축 방향으로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m a x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y축 방향이니까 n-mg 코사인 세타로 m a y가 돼야 돼요. 근데 분명히 이 운동은 y축 방향으로 운동하지 않기 때문에 수직항력은, 그러니까 ay가 0이 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수직항력은 뭐가 됩니까? mg 코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상자가 바닥까지 내려오는 걸리는 시간이니까 x축 방향의 가속도는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ax는 뭡니까? 바로 g 사인 세타가 되겠네. 그렇죠? 즉 일정한 가속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일정한 가속 운동을. 그러면 바닥까지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초기 속력은 보여봅시다. 따라서 ax 가속도가 g 사인 세타예요. 그러니까 g 곱하기 사인 세타가 지금 사인 30도죠. 2분의 1이네요. 9.8 곱하기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니까 대략적으로 4.9 미터 퍼 세크의 제곱의 가속도로 얘는 일정한 가속 운동을 할 거예요. 초기 속력이 0이죠. x축 방향의 초기 속력이 0이기 때문에 속도는 뭐가 됩니까? x축 방향의 t는 바로 4.9t가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따라서 x축 방향의 위치는 뭐가 됩니까? 얘를 또 적분하면 되니까 얘를 또 2분의 1 나눠야겠네. 그러니까 2분의 1에 2분의 1 4.9에 t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근데 바닥까지 내려온다고 했으니까 그 t가 5일 경우겠네요. 즉 5는 2분의 4.9 t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요. 따라서 t의 제곱은 4.9분의 뭡니까? 10 이렇게 되겠네. 그죠? 이거를 계산기를 이용해 볼까요? 나눠주게 되면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다. 그지? 먼저 10 나누기 4.9는 2.04예요. 따라서 루트에 2.04를 계산해주면 따라서 바닥까지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은 뭐가 됩니까? 1.43 초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갔죠?
이번에는 초기 속력이 4.9m/s로 위로 올려 보낸대요. 이번에는 뭐냐면 바닥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빗면의 가장 높은 곳에 최고 속력 이거 위로 올려 보낸다는 거네. 높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좀 못한데요. 마찰이 없는 빗면 가장 낮은 곳이라고 해야겠다. 낮은 곳에 질량이 m인 물체의 상자를 놨어요. 그랬을 때 V0 초기 속력 위로 올린 거죠. 위로 올려 보낸대요. 그랬을 때 최고점까지 그죠?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 그리고 최고점까지 올라간 시적으로 얼마만큼 이동을 했느냐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운동 방향은 초기 운동 방향을 보통 x축 양의 방향으로 잡으면 좋으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잡겠습니다.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 이렇게 잡아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보겠다는 거예요.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력이 어떻게 돼?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죠. 중력은 그죠? 그리고 여기가 뭐야? 세타 이렇게 되겠다. 그렇다면 힘을 정해보면 이쪽 y축 방향의 힘의 크기는 mg 코사인 세타, x축 방향의 크기는 mg 사인 세타, 그리고 수직 항력이 뭡니까? n 이렇게 되겠다. 근데 어차피 여기서는 수직 항력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방정 x축 방향의 운동 방정식만 구해보면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에 의해서 m x축 방향의 가속도가 결정이 되겠죠. 따라서 가속도는 뭐가 됩니까? g 마이너스 g 사인 세타가 되겠다. 마이너스 g 사인 세타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9.8 곱하기 30도니까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4.9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vx t는 뭐가 됩니까? 초기 속도는 4.9m입니다. 즉 4.9 그죠? 빼기 4.9 뭐가 돼요? t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최고점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언젠가는 속도가 0일 거예요. 그때 0일 때의 속도겠죠. 즉 0일 때의 속도예요. 4.9 마이너스 4.9 t이니까 t는 결국에 1초 후에 얘는 멈출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랬을 때 최고점까지 가는데 올라간 거리를 구하면 우리 요거 이용하면 되죠. 2a의 델타 s는 나중 속도의 제곱 플러스 초기 속도의 제곱 요거 해주면 되잖아. 그죠? 그랬을 때 올라간 거리는 어떻게 구해주면 됩니까? 즉 델타 s는 뭐분의 2a분의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요거 구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2 곱하기 그래서 가속도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4.9인가요? 마이너스 4.9예요. 그리고 나중 속도는 0의 제곱 빼기 초기 속도가 4.9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러면은 얘는 결국에 플러스가 되고 하나 약분되니까 2분의 뭐가 돼요? 4.9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러면은 즉 최고점에까지 올라간 실질적으로 거리는 뭐가 됩니까? 2.45m가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빗면이 되는 거야. 빗면을 2.45m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제는 뭡니까? 마찰이 있는 경사면에 놓인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마찰이 있는 경사면에 놓인 물체의 운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 운동 마찰 계수가 작용한다는 거겠죠.
마찰력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내려가는 물체에 대한 가속도를 한번 또 구해 볼 거고요. 올라가는 물체에 대한 가속도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해볼게요. 한번 좌표를 이런 식으로 잡아요. 운동 방향이 내려간다면 이쪽을 좌표로 잡는 게 좋겠죠. X축, Y축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기다 바로 쓸게요. 얘는 요 Y축 방향으로 mg 코사인 세타고요. X축 방향으로 얼마 적용합니까? mg 사인 세타. 그리고 수직항력 작용할 거고요. 얘가 운동 마찰력이라고 볼게요. 여기까지 됐죠? 그렇죠? 그러면 어떠한 방정식이 세워지죠? 검정색으로 쓰면 두 개의 방정식이 세워집니다. mg 사인 세타 빼기 fk가 x축 방향의 가속 운동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n-mg 코사인 세타가 y축 방향으로 가속 운동을 할 거예요. 근데 y축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가속도가 0이므로 0이 돼서 우리는 수직 항력을 바로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는 거는 뭡니까? AX잖아요. 따라서 MAX는 뭐가 됩니까? mg 사인 세타 빼기 수직 항력은 뭐에 비례하죠? 뭐죠? 운동 마찰력은 수직 항력에 비례하기 때문에 뮤 k의 수직 항력 n이니까 n은 mg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다. 그죠? 양변을 m으로 나눠줄 수가 있죠. 그렇죠? 양변을 n으로 나눠주면 AX는 G 사인 세타 빼기 뮤 K의 뭐가 됩니까? G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다. 그죠? 이게 바로 내려가는 물체의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올라가는 물체의 가속도를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서도 좌표축을 선생님 어떻게 파란색으로 표현하면 일단 운동 방향 맨 처음에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올라가는 방향을 X축이라고 보고 내려가는 방향을 윗방 여기를 Y축 이렇게 나올까요? 그러면 당장의 힘을 구해보면 얘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요 Y축 방향으로 여기가 세타니까요. mg 코사인 세타 그리고 이 X축 방향으로 이쪽이죠. 여기는 얼마입니까? mg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렇다면 얘는 또 운동 방정식이 어떻게 돼요? 먼저 mg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fk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에 의해서 이 물체는 이렇게 가속 운동을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수직 항력 n 마이너스 mg 코사인 세타죠. 사인 세타가 m a y예요. 근데 y축 방향으로는 운동하지 않기 때문에 a y는 0이 돼서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거는 즉 MAX죠. X축 방향의 가속 운동이니까 마이너스 FK예요. FK는 수직 항력에 비례하죠. 즉 뮤K의 mg 코사인 세타이고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mg 사인 세타가 되겠죠. 따라서 X축 방향의 가속 운동은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렇죠. 왜냐면 운동하는 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거니까. 그죠? 여기서는 반대 방향으로 운동 마찰력이, 그러니까 둘 사이에 마찰력이 없을 때는 중력의 힘에 작용하겠지만 이젠 중력에다가 마찰력까지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방향의 가속도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G로 묶어주면 뮤K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다. 그죠? 이게 바로 올라가는 물체일 거예요.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결국엔 두 문제 모두 다 뭐를 알아야 돼?
운동 마찰 개수를 알아야 돼요. 근데 선생님이 이 문제에 보면 오타라기보다 하나를 좀 안 써놨는데 뭐를 안 써놨어? 뮤케이를 안 썼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이 운동 마찰 개수가 루트 3분의 1이라는 조건을 이제 갖고 가보자라는 거야. 경사각이 세타가 30도일 때 길이가 5m인 마찰이 있는 빗면의 바닥에서 질량 1kg의 상자를 처음 속력 이만큼으로 했대요. 위로 올려보내자라는 거야. 그랬을 때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시간을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미리 구해놓은 거가 있죠. 어떤 거를 이용하면 됩니까? 바로 얘를 이용하면 되겠다. 그죠? 얘를 이용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뭐 구해보자고. 가속도를 우리가 먼저 구해볼까요? 검정색으로. 결국에 가속도는 x축 방향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뭡니까? 9.8이겠네. 9.8 뮤k가 루트 3분의 1이네. 그리고 코사인 30도 플러스 사인 30도예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9.8에 루트 3분의 1에 곱하기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잖아. 2분의 루트 3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네. 얘 약분하니까 2분의 2로 더해서 아주 계산하기 편리하게 나오네요. 따라서 빗면 방향으로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9.8이 나온다는 거네요. 그죠? 빗면 방향으로 중력의 힘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초기 속력 나왔으니까 따라서 뭡니까? x축 방향으로의 속도는 4.9 마이너스 9.8t가 될 것이고, 즉 최고점에서의 시간을 t라고 놓으면 최고점에서는 속도가 0이 될 거니까 0은 4.9 빼기 9.8t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t는 뭐가 됩니까? 9.8분의 4.9가 되니까 결국에 0.5초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0.5초 후에 얘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멈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최고점까지 올라간 거리를 구하래요. 그러면 우리 뭐를 이용해서 해볼까요? EAX의 델타 S는 그죠? 나중 속도의 제곱, 초기 속도의 제곱이 될 거야. 그래서 델타 S는 2 곱하기 마이너스 얼마니까 9.8 0의 제곱 마이너스의 초기 속력이 4.9죠. 4.9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다시 쓰면 2 곱하기 9.8에 4.9의 제곱이 되겠다. 그죠? 그러면은 한번 해봅시다. 얘는 2 곱하기 2의 4.9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러면은 결국에 4.9 나누기 4냐. 얘 해주면 결국에 몇 미터? 대략적으로 1.23 미터를 빗면 위로 올라가겠다. 그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빗면에서의 마찰력이 있는 경우랑 마찰력이 없을 때 그 물체에 작용하는 운동 마찰력 그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고생 많았고요. 여기까지 풀이 그리고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